그래서 VR 환경에서 디자인을 하는 것들은 다른 저희가 앱을 만들거나 게임을 만드는 건 조금씩 다른 점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여기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방법이에요라고 한다기보다는 저희 내부 엔지니어들이랑 디자이너들이 많은 트라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얻은 결론들을 저희는 이제 빨리빨리 많이 공개를 하고 그런 경험들을 이용해서 이제 VR을 만드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과물들이나 저희가 얻은 지식들을 공유 드리는 차원에서 이런 세션을 갖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스토리나 어떤 컨셉을 전달하는 거는 뭐 하고 싶은 건 있지만 미디어에 따라서 방법은 많이 달렸거든요. 그래서 뭐 스케치로도 전달할 수 있고 이렇게 막 스테인드 글라스로도 전달할 수 있고, 이거는 전달하려는 그 중간에 매개체에 따라서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예요. 어떤 스토리나 컨셉을 전달하고 싶은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VR이란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해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뭐가 제약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고요. 그 전에 앞서서 이 VR이라는 부분이 어디에 이제 이용될 수 있는지를 한 번씩 싹 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게임은 되게 분명한 것 같아요. VR을 이용하면은 더 재미있고 현실감이 있는 게임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영화도 있어요. 저희는 영화도 VR에 굉장히 적합한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굉장히 큰 화면을 공간을 많이 쓰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진짜 평소에는 가볼 수 없거나 물리적으로 아예 못 가는 곳에 뭐 태양의 한복판이라든가 뭐 달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볼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물리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어서 같이 할 수 없는 어떤 사람하고 같이 한 장소에 모여서 굉장히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분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하는 것들을 다 보여주는 비디오나 저도 가끔씩 이용하는데 답답할 때가 좀 있어요. 진짜 그 카메라로 찍은 것만 가지고는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VR을 통해서 실제로 3D 미케닉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공부하고 또 트라이를 여러 번 해볼 수 있잖아요. 한번 제가 실제 자동차를 가지고 해버리면은 고장이 날지도 모르는데 VR에서는 또 여러 번 별로 리스크 없이 트라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실험적으로 배우는 방법에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뭐 창의적인 여러 가지 예술 활동에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실제로 뭐 운전을 해서 어떤 집을 방문해서 실제로 그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부동산 중개 같은 것들이 실제로 가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분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VR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데 맨 먼저 생각해 보게 되는 건 뭐냐, 인체공학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 몸의 어떤 이유 때문에 되거나 안 되거나 이렇게 정의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계적인 문제나 뭐 디바이스적인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먼저는 사람에 관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사람은 이제 목이 돌아가고 관절이 돌아가는 한 시야 안에서 뭔가를 볼 수 있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VR을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물체를 표현하거나 할 때 원근감이나 이 거리감이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50cm 이하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위치에서 뭔가를 많이 표현하게 되면은 눈이 사시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초점이 안 맞아서 볼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 너무 멀리 떨어지게 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돼, 구분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정도가 적합한 거리인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굉장히 VR 디자인할 때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산에서 거리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물체 간의 서로의 거리 관계가 어떻게 나타내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는 거리 관계가 있지만은 그걸 유저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물체 간의 거리 관계를 나타내려면은 섀도우라든가 아니면 텍스처에 이런 불완전하게 막 이렇게 얼룩이지거나 아니면 완전히 플랫하게 깨끗한 텍스처보다는 무늬가 있는 텍스처가 훨씬 더 거리감을 구별하는 데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당연히 밑에 섀도우가 있는 것도 훨씬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플랫한 물체를 그냥 세워놓게 되면은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처도 입히고 밑에 그림자도
띄움으로써 거리감을 나타내서 현실감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 VR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레졸루션에 관한 문제도 있는데요. 이게 사람의 시선이 가 있는 중심부에서 한 각도를 정해서 레졸루션 한번 따져보면은요, 이제 대개는 그 레졸루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좋은 결과가 오지만 레졸루션에 관계없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은 굉장히 가는 라인을 그렸을 때, 그리고 그 라인의 색이 그 배경색하고 굉장히 컨트라스트, 그러니까 대조가 많이 될 때는 굉장히 이런 보기에 불편한 현상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줄이려면은 엔티 얼리싱이라고 하는 좀 뭉개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엔티 얼리싱이 그 컴퓨터 그래픽 쪽에서는 가장 계산량이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남용하게 되면은 계산 시간을 여기다 다 뺏겨버려서 다른 걸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컨트라스트가 강한 가는 라인을 만드는 거는 피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리, 그러니까 어떤 글자를 표시할 때 어느 거리에서 어느 정도 크기로 표현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실험한 결과를 좀 공유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가장 좋은 단말들을 써도 대개는 저희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표현한 단위가 그건데요. 눈에서 보이는 각도 1도당 몇 개의 픽셀을 표시할 거냐를 기준으로 보이는 거고요. 지금 가장 열악한 단말이 10 정도라면 가장 저희가 소위 말하는 2.0 시력을 얘기할 때는 1도에 60 픽셀을 나타낼 수 있으면 2.0 시력에 상당하는 그런 걸 표현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10쪽에 가까워요. 한 13이나 14 정도가 가장 좋은 단말이 1도의 각도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픽셀의 크기예요. 그러니 굉장히 갈 길이 멀죠. 그래서 또 픽셀이 아무리 이제 정밀하다고 해도 너무 작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좀 이렇게 잘 보이는 거리를 띄워야 되는데, 뭐냐면은 지금 현재 그 1도에 13 픽셀 정도 나타난 데서 그 글자를 잘 크게 보이려면 그 글자가 차지하는 위치가 2도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도로 2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렇게 각도로 얘기하면 잘 이해를 하기 어려우니까 좀 픽셀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 최소한으로 구분될 수 있는 폰트를 나타낼 수 있는 픽셀은 저희가 보통 14라고 알고 있는데요. 좀 더 편하게 보려면 적어도 20 픽셀은 돼야 되거든요. 그게 보통 저희가 이제 폰이나 이 스크린에서 보는 게 20 픽셀인 거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돼야 사람이 그렇게 인상을 안 찌푸리고도 쉽게 폰트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게임 엔진이나 VR 스페이스에서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희는 픽셀 단위로 뭔가를 표현하지 않고 밀리미터나 미터로 표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잠시 해보면은 이제 그 글자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고 글자의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계산한 기준이 몇 픽셀을 차지할 거라는 PPD로 그러니까 픽셀 퍼 디그리, 그러니까 1도당 픽셀이 차지하는 걸로 나누게 되고, 그걸 탄젠트에 넣으면은 실제로 이 계산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복잡한 계산은 일단 넘어갔고요. 저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는 거리가 D라고 할 때 0.27D 정도는 높이를 채워줘야 그래야만 읽을 수 있는 정도의 픽셀에서 그 크기의 글자가 나오게 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기준을 13 픽셀 퍼 디그리인 디바이스에 대해서 20 픽셀을 보여주고 싶을 때 정도로 계산한 거예요. 이 정도면 감이 어느 정도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m 떨어진 곳에다가 2.7cm 정도 되는 어떤 글자를 놔두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는 거고, 사실은 그보단 좀 더 커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데이드림하고 이제 카드보드랑 둘 다 이제 해당되는 어느 공통적인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몇 가지 더 데이드림에 특화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카드보드는 사실 오랜 시간 보드로 기획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걸 비교하자면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핸드폰을 다룰 때는 잠시 SMS를 보거나 문자를 보내고 나선 또 덮고 이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하는데, 네, 이 데이드림은 어떻게 보면 책을 읽는 거랑 비슷해요. 적어도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만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0분도 되겠지만은 만약에 데이드림 안에서 영화를 보게 된다면 90분이나 1시간 넘겠죠. 2시간짜리 영화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고려해서 뭔가 디자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게 돼요. 일단 서서는 못 보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데이드림 경험이 되게 좋더라도 30분 동안 뭔가 서서를 하거나 게임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30분 서서 영화를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드림 경험을 디자인할 때, UX를 디자인할 때는 그 쓰는 사람이 굉장히 아주 편안한 자세로 소파에 앉아서 볼 거라고 기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UX를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걸리는 문제가 뭐냐면 시야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목이 갈 수 있는 각도 내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고민한 다음에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통상 알려진 게 사람이 볼 수 있는 최대 거리가 70도 정도로 알려져 있고 이거는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센터 안에 딱 앉았을 때 볼 수 있는 거리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70도보다 더 크게 되면 사람은 목을 움직이거나 해야만 볼 수 있고요. 이거를 고민해서 이제 어떤 물체를 배치하거나 인터랙션을 하게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편안하게 그 소파에 앉아서 이걸 플레이한다 쳤을 때 사람이 목을 움직일 수 있는 각도에도 굉장히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정중앙 시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 30도 정도만 움직이는 정도로 하는 게 제일 그나마 이제 가능한 범위고요. 그거보다 하게 되면은 목에 부담이 가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제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이 목의 30도 각도를 넘는 곳에서 어떤 사운드 에러고 괴물이 덮치게 되면은 갑자기 놀라서 고개를 막 돌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목 디스크가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편안하고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거리 내에서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게 디자인을 해야 돼요. 가로만 있는 건 아니고 세로도 있는데 사람은 정 수평선을 기준으로 약 15도 정도 내려보는 걸 훨씬 편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또 시선이 그쪽으로 가도록 디자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은 일단 뭐 하얀 백지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폰트 크기는 어떻게 되고 색깔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정도만 알려드린 거고 실제는 이걸 응용해서 굉장히 많은 베리에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가상 환경들을 디자인하게 되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하게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버추얼 환경을 구성하는 것들을 잠시 소개를 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가상 3D 환경이니까 굉장히 편안함이 느껴지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30분 이상 동안 이걸 이제 느껴야 되니까 굉장히 자극적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불안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면은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되게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너무 가까이거나 너무 멀리 뭔가를 배치해서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뭐 게임처럼 모든 그런 환경, 버추얼 인바이런먼트를 이렇게 다 아름답고 하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또 앱이나 이런 쪽 업체에서는 쓸 수 있는 방법, 개발자분들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약간 좀 로고를 많이 활용한다든가 해서 3D지만은 뭔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없어 보이지 않는 화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한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건 이제 이런 수중 환경들을 하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또 개 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물 속에 들어있는 느낌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무시무시한 환경들을 안 만드는 거, 이를테면 너무 높은 환경을 가게 되면은 당연히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그래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저렴하게 구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의 코스트가 없게 그래픽 아티스트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별로 기억하거나 가고 싶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자연 환경에서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서 또 기능적으로는 보면은 밑에 이렇게 탭들이 있는데 피처드 파퓰러 게임즈 앱이 있는데 이 바로 뒤에다가 저희가 이제 바위를 배치해서 그 글자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일부러 프레임을 좀 짜줬고요. 그럼 이런 환경에 들어가면은 저희가 좀 더 오랜 시간을 보내더라도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느끼거나 하지 않게 되겠죠. 그다음에 사운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자연 환경을 구성해 놓게 되면 여러 가지 소리를 저희가 구성해서 넣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저쪽에서는 이제 저 멀리에서는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화면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파도가 출렁이거나, 그다음에 바람 소리도 들리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새가 움직이면 더 좋을 건데 이렇게 만들면서 현실감을 더 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픽을 아주 훌륭하게 하는 것보다 사운드나 이런 애니메이션을 넣는 부분이 더 효과적인 게 증명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프레임 레이트가 일정하게 계속 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러려면은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저희가 얘기하는 드로우 콜, 그 그림을 그리는 걸 100번 이하로 준다거나, 아니 웬만한 거는 이미 스태틱하게 다 구워서 라이트 맵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에 멀리 있는 거는 실제 모델을 사용하지 말고 그림을 그냥 세우고, 그 다음에 버텍스 쉐이더를 더 많이 쓰고 픽셀 쉐이더 대신에, 그 다음에 또 프로파일링도 자주자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부분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컨트롤러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컨트롤러 얘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컨트롤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그 그래픽스보다, 이렇게 그래픽 비주얼 퀄리티보다 이게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드림에서는 소개드린 대로 클릭커블 터치 패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앱 버튼은 어느 기능이든 매핑해서 쓰시면 되는 디벨로퍼들한테 드리는 기능이고, 그다음 홈은 언제든지 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데이드림 홈으로 돌아옵니다. 드리는 건데, 이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뭘 했냐면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 컨트롤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터랙션 방법들을 테스트하고, 심지어는 이런 했던 것들을 앱으로 만든 다음에 오픈 소스에서 저희가 데이드림 랩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홈에서 보는 것도 보면 이렇게 컨트롤 움직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저희가 디자인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해서 이 랩에서 한 내용들을 좀씩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는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픈 소스랑, 그 다음에 데모로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16가지 데모를 지금 공개를 했고요. 거기 있는 내용들을 조금씩 소개를 드리면은, 물체를 흔드는 이런 인터랙션 어떻게 하냐면은 컨트롤 이용해서 이렇게 테니스를 할 수 있는 걸 구현해 봤고요. 움직임을 트래킹하는 게 굉장히 정밀하기 때문에 라켓하고 볼의 위치를 굉장히 정밀도 있게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악기를 연주하는, 실로폰을 연주하는 거를 저희가 구현을 해봤는데, 칼을 휘두르는 것도 해봤어요. 이런 정도의 동작들은 쉽게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게임이나 앱을 만드는데 이용할 수가 있어요. 낚싯대도 가능해요. 손목의 움직임을 전부 다 트래킹해서 어느 정도 세기로 던졌는지를 구현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손목을 잡아채는 것 같은 빠른 움직임도 구현이 가능한데요. 보시면은 해리포터의 마법 스틱 같은 것들을 구현해봤어요. 이렇게 흔들다가 딱 던지면 바로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구글 I/O 때 저희가 공개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건데요. 팬케이크 위에서 떨어지고 이거를 구워서, 팬케이크를 구워서 뒤집는 거예요. 이거는 부메랑이고요. 어느 정도 속도로 내가 던졌는지, 어느 방향으로 던졌는지가 정확하게 캐치가 돼요. 그 다음에 물체를 검사하거나 이렇게 살펴보는 데도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게 재미있는 유스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물체를 이렇게 드러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물체 자체를 제가 컨트롤러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보면서
아래를 보고 위에를 보고 하면서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컨트롤러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다음 이건 또 잘 알려진 메이즈인데, 이제 메이즈 전체 자체가 컨트롤러랑 연동돼서 아주 민감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컨트롤러의 정밀도가 높지 않으면 이 게임이 잘 되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각도를 이렇게 맞춰서 하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컨트롤러의 트래킹은 아날로그로 되고 굉장히 정밀하고 굉장히 빠르게 하거든요. 레이턴시도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임들을 구현해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어요. 물체를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레이저 포인트를 이용해서 물체를 딱 집은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물체를 이 상태에서 돌리고 싶으면 아까 클릭커블 터치패드 영역을 슬슬슬슬 움직여주면 뱅글뱅글 돌리는 것도 가능해요. 뱅글뱅글 돌리죠. 터치패드를 슬슬슬슬 움직여줘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각상들 퍼즐 맞추기를 하는 건데 돌리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것도 재밌는 예인데요. UFO 캐쳐랑 비슷한 느낌인데, 그래서 이 크레인을 움직이는 거는 컨트롤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고, 앞뒤로 전후로 움직이는 건 트랙패드를 조정해서 하는 그런 걸로 만들었어요. 조각 같은 것도 해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이 컨트롤의 정밀도를 높여서 정확하게 위치를 하지 않으면 정말 답답한 결과가 나와요. 실제로 도자기 같은 모양은 카빙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정밀도를 구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게임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3인칭으로 어떤 물체를 움직이거나 하는 방법들을 구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컨트롤 이용해서, 아까 경우에는 그냥 그 캐릭터 자체를 실제로 컨트롤 움직인 거고요. 이거는 맵에서 3차원 환경에서 가는 방향을 지정해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에요. 일종의 마우스처럼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비행 물체를 조정하는 것도 컨트롤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제일 또 인기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용의 움직임을 컨트롤 이용해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유저는 데이드림을 30분 이상 이용하는 걸 가정하고 만들게 되어 있고요. 그걸 고려하셔서 개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체공학적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상 환경을 구성할 때는 도대체 어떤 감정을 이제 그 유저로부터 끌어낼 것이냐, 얼마나 편안하게 만들 거냐, 얼마나 또 놀라게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가지고 그 환경을 구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도 제스처를 굉장히 다양한 제스처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하셔서 구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데이드림 관련한 내용들은 이 사이트들에 가시면은 자세한 내용을 보다 더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한 가지 강조하고 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면은 구글 디벨로퍼스 유튜브.com인데 여기에 보면 데이드림 세션이 저희가 16개인가 있어요. 하나도 놓칠 만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